월요일 총선 열전 출발하겠습니다.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아나운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네. 전용기 의원님, 이렇게 우리 도나스로 이렇게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항상 밀고 있거든요. 네. 도봉구가 나은 스타. 이런 거 잘 먹힙니까? 잘 먹히는 거죠. 사실 어디 가서 소개할 때도 네. 주민들께 어필하기도 쉽고. 뭐 그런 거 하나 안 만드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전용기 타고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동탄에서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동탄에서 전용기 타고 온 네. 전용기 의원입니다. 예, 좋네요. 갑자기 많이 이름이 부럽습니다. 예, 딱 기억이 남는. 네, 알겠습니다. 전용기 논란은 저희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예. 네. 제가 잘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이 들어서고 민심이 좀 바닥 민심 어떻습니까? 좀 지역구도 돌아다니고 보면 아직은 좀 불안불안한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의 메시지에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정치를 안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정제된 발언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하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크게 환호를 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바닥 민심. 그래도 좀 뭔가 해보려고 한다, 노력은 한다. 네. 그 민주당은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의힘은 뭔가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것 바뀔 것 같다.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관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얼만큼 당에서 그 이야기를 받아내느냐. 뭐 영남 중진 뭐 수도권 출마라든지 뭐 청년 비례 할당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얼만큼 받아들이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받아들이면 꽤 반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김인경 혁신이가 그렇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랬는데 또 화제성도 그렇고 지금 인요한 혁신이가 주목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잘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은 결국에는 누가 혁신에 성공할 것인가가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확실히 뭐 청년 공천 50%라든지 네. 세대 교체 바람을 인유한 혁신위가 잘 일으키고 있는 것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의는 좀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협의랑 지도부하고 협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는 예. 내부 갈등이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리 지키려고 하는 욕심쟁이들이 얼마나 그 욕심을 내려놓느냐의 차이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많은 뉴스에서 봤듯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반기를 들고 계시고 뭐 대구의 주호영 의원도 나는 대구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의 그 욕심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갈등이 좀 뻔해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대로만 되면 뭐 가장 혁신이 되겠죠. 중진들하고 이런 사람들 안 나가거나 험직하고 청년 뽑고 청년한테 전략공천 아니면 전략공천 배제하고 청년 비례 할당하고 그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지도부의 어떤 그런 분들이 양보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양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안 하면은 저는 자멸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아,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예. 혁신위원회가 뭐 갑자기 인유한 위원장이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지도부가 우여곡절 끝에 혁신위를 모셔와가지고 인유한 위원장을 모셔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떴거든요. 네. 누가 혁신위를 거절했니? 뭐 특히 뭐 천하람 위원장이라든지 뭐 김용태 최고 뭐 이런 분들 계속 혁신위에서 거절 당하는 모양새 되면서 처음부터 힘들게 뛰었던 혁신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뛰어났던 혁신의 이야기를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 당신들 쇼했어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받으면 총선 지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봐요. 받아야 된다. 저희도 그래가지고 내일 총선기획단 회의가 있습니다. 아, 예. 저도 기획위원으로서 참여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총선기획단에서도 장경태 혁신안 그리고 김은경 혁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혁신안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내일 아예 검토를 대놓고 하거든요. 저희도 인유한 혁신이만큼의 성과를 더 내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확실히 그 내부 진통을 이미 끝냈기 때문에 예. 관철시킬 수 있는 혁신안을 총선 기획단에서 재검토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근데 있겠습니다. 약간 그래도 용감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인유한 혁신위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하는 게 첫 번째로는 이준석, 유승민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준석, 유승민 이 두 분은 당 안에서 약간 볼드모트 같은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네. 감히 함부로 이 이름을 언급하기 그렇죠. 어려운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가장 먼저 이들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인유한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는 사실 꺼내기 되게
불편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당의 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누가 뭐래도 영남의 중진들이기 때문에 그 당의 주류들을 전부 수도권 나가라, 어려운데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저는 혁신이가 꽤 그래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호소력 있는 메시지는 내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뭐 이제 좀 총선 기획단에서 좀 아주 센 거 나올 수 있습니까? 아주 센 거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예, 예. 저는 부럽습니다. 아 부럽다는 거죠? 그렇죠. 인효한 혁신이. 혁신이가 예. 잘하고 있다라는 지점이 말하지 못할 그 성역을 사실 침범했다라는 네. 거거든요. 민주당도 그 정도는 해야 진짜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말 동안 가장 큰 뉴스는 주목받은 뉴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구 갔던 이야기인데요. 시민들이 사진 촬영 요청해서 기차 놓쳤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김재수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게 진짜 스타죠. 아 스타다. 예. 도나스도 스타지만 네. 예, 이건 진짜 스타인 것 같고 네. 네,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라고 생각해요. 아 정치적 행보다. 예, 대구로 갔던 것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선언할 당시에 대구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 각별한 메시지를 냈던 것 이런 것들이랑 많이 오버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보는 게 그 대구의 민심, 그다음에 대구의 국민을 향한 지지율, 국민의힘을 향한 지지율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호남으로부터 민주당 계열의 제3정당 동력이 생기는 것과 유사하게 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 그 국민의힘 계열의 제3정당의 동력이 생겨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TK 지지율만 잡아야지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또 이준석 대표가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제3신당이 나오는 거 아니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묘수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딘가 하나 수를 둬야 되는데 네. 특히 한동훈 장관이라는 그 장기말로 비유하면 말을 하나 어딘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가 딱 대구였다고 봅니다. 대구였다. 네, 혀를 누르기 위해서 아하. 혀를 딱 꽂은 게 아마 대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기도 뭐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즐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주는 상징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은 것 같은데 저는 대구에서 한동훈으로 승부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국민의힘에는 패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패착이다. 결국에는 다시 윤석열을 택할 것인가 아하. 아니면 혁신의 열차를 다시 탈 것인가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우리 윤석열 정부의 2인자다 뭐 황태자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시 윤석열을 대구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국민의힘에게는 혁신에 주춤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인이죠. 진흥정 변호사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거의 역할론이 있는 거 아니냐. 또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지금 검증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출마하는 건가요? 김재수 위원장님 뭐 아는 거 없습니까? 그 하실 것 같다는 언론 보도를 어제 본 바가 저랑 있어서 똑같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렇잖아요. 그 진은정 변호사님 사진이 네. 뭐 작년에도 했고 뭐 언제도 했고 계속 했다는데 그 국무위원들 장관들 네, 하필이면 이번에 나왔다는 부인들. 것도 네. 그렇고 법무부 장관 검증 보도 나온 것도 그렇고 실제로 출마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설마 출마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출마의 외형은 최대한 갖추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준석 발 신당의 화기를 누르기 위한 어떤 혀를 하나를 찔러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딱 찔른 거라고 저는 보고 근데 그 전용기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동의가 안 되는 거는 예. 그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대구로 나가는 것까지는 뭐 당에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구에 계시는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면 저는 그거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거는 인기라든지 지휘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예술이기 때문에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런 조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실 전국 선거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라서 대구의 한 주자로서 대구의 민심을 잡는 데는 한동훈 장관이 좋을지 몰라도 전국 선거를 이끌기에는 제 생각에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출마한다면 뭐 대구 출마는 아닌 것 같고 뭐 비례대표라든지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마 뭐 수도권 출마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도권 출마를 해야만 사실 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서 하면 누가 봐도 내리꽂은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쉬운데 예. 수도권은 그래도 비교적 어려운 이런 지역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아, 그 어떤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대구에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으면서 열차까지 놓쳤다라는 보도를 일부러 내고 진은정 변호사 그러니까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까지 배우자죠. 예. 등장시켜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는 본인이 즐기기 시작했다.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출마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출마하면 수도권에 만약 한다면 우리 김재수 위원장님도 수도권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얼굴 간판으로서 예. 역할을 분명히 해내실 거는 저는 뭐 믿어 의심치가 않는데 그게 수도권이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면 강남 3구라든지 네. 아니면 경기 북부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지역을 얘기할 때 수도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 예. 강북에 있는 우리 지역 네. 도봉, 예. 그렇게 좀 그런데, 어려운 예. 강북 지역이라든지 뭐 강서 지역 이런 데를 보통 저희가 국민의 입장에서 열세 지역인 수도권으로 많이 부르는데 네. 그런 데 나가게 된다 그러면 둘 다 이룰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간판으로서의 역할도 하나 이룰 수가 있고요. 거기 너무 또 자기 지역 선거에만 매몰되다 보면 네. 그리고 또 만에 하나라도 선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떨어지게 되면 저희는 두 가지의 재난을 동시에 잃는 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려운 지역의 수도권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안정적으로 당의 간판의 역할을 하시고 수도권 선거는 또 수도권 선거대로 다른 사람들이 또 이끌어가는 방식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빨리 그 한동훈 장관을 내려보내고 싶은 어디로요? 대구로 대구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딜레마일 것 같아요. 사실 수도권 출마가 묘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수도권 민심에는 당연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되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 이렇게 김재수 위원장님 같은 네. 경우에는 오히려 수도권에는 실제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차라리 오히려 네.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 시즌 2인가 이거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국민에서 극복할 것인가 이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이준석 전 대표 대체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지지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체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재수 위원장님 보실 때는 대체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이 색깔이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대체제라는 말보다는 서로가 보완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차리게 되면 이제 경쟁자가 되다 보니까 네. 뭐 그 말도 좀 무색해지긴 하지만은 저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잘했던 역할들을 한동훈 장관이 잘하고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잘한 역할들 이준석 대표가 잘할 만큼 둘의 상호 호환이 잘 되는 캐릭터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환 네. 관계는 대체제 관계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보완제에 가깝지 보완제지. 대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제일 먼저 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이미 강서구 보궐선거로 인해서 지도력을 많이 잃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인혁신위원장의 이야기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이것이 또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내는 아직 욕심쟁이들이 많습니다. 예. 본인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 위원장의 이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또 거기에서 또 당권이 한번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직도 용산의 힘이 아직도 막강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설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면 12월 27일까지 변화 없으면 창당하겠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거든요. 지지자 연락망 구축 이것도 신당 준비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제 밑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색칠을 하려면 아직도 좀 멀긴 했는데 밑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이 왜냐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구글 폼으로 간단한 개인 정보들을 네. 이제 받아놨는데 당원 가입은 절차가 확실히 까다로워요. 또 뭐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직접 사인을 다 하시고 날인까지 다 하셔야 되고 뭐 당비 납부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름만 모았다고 해서 바로 창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 양식에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창당을 하기에는 5개 시도당에서 1,000명씩을 모아서 총 5,000명이 돼야 되다 보니까 예. 대략적인 지형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기에 몇백 명, 뭐 대전에 몇백 명 그러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힘을 어디다 줘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많은 유권자의 호응이 있는지도 기본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형태라서 기본적으로 밑그림은 그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밑그림이다. 네. 솔직히 두 분도 뭐 청년 정치인이고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아직 청년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그걸 만들어지는가고 또 파급력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준석 신당이 좀 성공을 해서 예. 젊은 정치인들도 본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변화를 확 이끌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먼저 토사구팽한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를 잘못하고 있고 원래 정치 권력들이 보여주던 모습을 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준석 신당이 저는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파급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급력이. 네, 이렇게 네. 사실 지금은 약간 니네들이 바뀌어라 그리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협박성의 어그로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의 투표를 얻으려면 네. 그만한 진정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말들이 사실 재미는 있습니다. 많이 회자는 되고 언론에는 많이 나올지언정 그 진정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좀 가볍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파급력에서는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주의 끌기 정도다. 파급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 대표가 세를 갖추면 아하. 사람을 갖추면 저는 파급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이미 저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네. 저는 파급력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세를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뭐 청년 정당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어떤 젊은 그러니까 제3의 정당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정치 집단 같은 인상을 줘야지 이준석 대표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강해질 텐데 예.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약간 동의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20명 현역 금방 올 거다. 예, 그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아니 가능한지 여부와 떠나서 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영남에서 20명의 현역 의원들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20명의 현역들 가운데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비판을 맞이 않았던 윤핵관 내지는 윤핵관 호소인 내지는 초선 연판장 돌렸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 20명 안에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영남 중심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많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굉장히 많이 비판해왔던 그런 정치적 행태를 보였던 현역들을 갑자기 선거라는 이유로 합치게 되면 야합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얼만큼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여준다 그러면 파괴력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괴력은 있을 네. 것이다. 저도 그 예. 20명 간다 이건 되게 부적절했다고 보는 게 그분들한테는 이준석 대표가 용서가 안 될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의를 가장 많이 차리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정치권이라고 해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시선들이 버릇없다라고 보시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죠. 네,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이준석 신당이 아무리 차려지고 본인의 이해관계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20명 가기도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의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급력도 상당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뭐 같은 청년 얘기긴 한데 여권에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얘기가 나왔다면 민주당에서는 주말에 청년 비하 현수막 시안을 놓고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김재섭 위원장님 얘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그 힙하지 않으면 힙한 척하지 마라. 이게 네. 젊은 사람들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제 괜히 멋있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뭐 정치권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이런 뭐 멋들어지지도 않았지만은 이런 네. 뭐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문구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뭐 노동 개혁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미래세대의 미래를 좀먹는 여러 가지 정책 제도들을 바꾸라는 얘기지 말만 이렇게 무슨 최근에 쓰는 뭔가 힙해 보이는 말 갖고 오면 늘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거는 뭐 양당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특히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얼마 전에 또 유시민 전 장관이 막말을 해가지고 네. 청년을 비하하는 막말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래서 민주당 우리가 떠났지라는 청년들의 인식을 청년들이 그런 인식을 한 바가 있는데 또 재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선 기획단에 계시니까요. 예.
지난번에 이 보고를 받았을 때요. 예. 이 캠페인성이다. 절대 당명을 바꾸지 않고 당의 색깔도 절대 바뀌지 않으나 우리가 변모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라는 캠페인 정도 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컨셉이 청년들한테 먹히지는 않는다는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셨군요. 네, 저도 사실 이 진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참 이게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합의되지 않은 문구들도 여러 가지 나간 것 같고요. 실제 당에서 추진하는 이제 총선 뭐 갤럭시 캠페인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문구까지 싹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니탓 공방까지 간 것 같은데 아하.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지금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될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지금 이상민 의원이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초청 강의를 나선다고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여당으로 국민의힘으로 가는 겁니까? 김준수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국민의힘 정책 노선이나 이런 네. 것들이 좀 잘 맞으면 저희가 뭐 얼마든지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안사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게 안사요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그 국민의힘이 무슨 반명 연대는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항하는 어떤 모양새처럼 돼버리면 그건 뭐 야당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여당이 무슨 야당 대표와 척진 사람들 모아서 선거 나간다는 거는 그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은 물론 이상민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국민의힘 정책 노선과 내지는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들과 같이 융화돼서 힘을 보탤 수 있느냐를 뭐 따져봐야 되는 문제겠지만은 지금 당장 뭔가 이재명 체제로부터 튕겨져 나온 사람들을 뭔가 받는 모양새가 되는 거는 그냥 선거를 앞두고 야합하는 모양처럼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제 강연을 가시고 또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또 윤영찬 의원 원칙과 상식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일련의 배경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은 네. 토론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도 좀 멀리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결국에는 당권에 대한 투쟁의 영역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토론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비명계로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비명계로 읽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당권 투쟁의 도구 이상의 것은 나오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사실 그 의원님들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당을 사랑하는 분도 계시고 예. 정말 이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합의점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또 아직도 토론이나 이런 논의가 덜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이야기가? 토론이 더 되기는 좀 어려운 예. 지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초청 강연도 가신다는데 내일 결국에는 안 간다고 산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예? 저희 김재수 입장은 위원장님.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당의 예. 입장은 또 다를 수 당의 있습니다. 입장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사실 개인적 입장으로 봐야 그렇죠.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총선 열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김재섭 위원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